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건데요. 그것도 이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데 웨이드 이 판례를 뒤집는 연방 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는 것에 찬성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안이 유출이 됐죠. 예,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죠. 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 정말 발칵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맞아요. 예,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에 그 폴리티코 그 웹사이트에 이제 이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공개가 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금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이번 오는 주일 날이 어머니 날인데 네. 큰 교회들이 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집회를 하겠다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네. 지금 이제 정말 제가 작년부터 이 안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쟁이 날 것이다. 판결이 나오기 가까워질수록 아마 굉장히 심한 그런 대립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잘못 알려진 면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지금까지 대법원이 심의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미리 그 내용이 그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유출이 된 것은 1973년도에 처음으로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이제 허락하는 판결인 로비 웨이드의 판결이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몇 주 전이 아니고 몇 시간 전에 타임스 매거진이 그것을 이제 미리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사화해서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 같은 날 이제 자신의 매거진을 판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작년 11월 1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구두 변론 그 oral argument를 이걸 건에 대해서 한 후에 이번에 유출된 것을 보면은 이제 초안이라고 돼 있어요. 2월 달에 나온 초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majority opinion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안이 있을 때에 대법관 9명이 아마 그 구두 변론이 끝난 후에 그 좀 일차적인 그 내부 투표를 아마 할 거예요. 네. 이 대법관들 생각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1차 그 내부 대법관들의 투표에서 아마 이것을 로비 웨이드를 뒤집는 것이 이제 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번에 유출된 것은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인데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초안이라고 그러지만은 이런 복잡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은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서로 검토하면서 수백 번 혹은 수천 번까지도 이제 수정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유출된 것은 이제 2월 달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달이 지나서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발표된 것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초유의 사태죠. 정말 네. 처음으로 이 역사상 이런 일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유출을 시켰을까? 이제 그래서 또 대법원의 그 권위라든지 대법원의 그 과정의 그런 인테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염려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세무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 1차 초안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 좀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이제 만들어서 판결이 최종으로 나올 때에 양측에서 우리는 왜 찬성했는지 우리는 왜 반대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견서인데
이번에 유출된 것이 이제 98페이지 아주 장문의 아. 이제 그 의견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예를 들어서 시의회라든지 이렇게 모든 이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결정을 하는 데서는 이제 자기가 투표할 때 어떤 안건을 두고 투표할 때 보통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투표했는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COA에 있으면서 유권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신청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널 투표할 때마다 이렇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당신이 이렇게 투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견서인데 제가 이제 그 98페이지의 내용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물론 네네.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오는 판결에 대해서 또 이번에 유출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확실히 무슨 내용인지 무슨 판결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내용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뽑아서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네. 제가 읽을 때니까 제가 이제 번역 실력이 이렇게 별로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표현이 조금 좀 러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의견서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913년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30개 주는 30 states 낙태를 금하고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 줄들은 낙태에 관대한 입장이 이었었는데 대법관이 나라 전체에 일률적으로 군림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각 주의 낙태 관련 법들을 중단시켰고 각 주의 정치적 과정을 통한 입법을 중단시켰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낙태를 반대하는 주들이 주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방의 그 로비 웨이드의 판결보다 더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것이 조금 이제 추세가 되었지만은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주 차원에서 그 판결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주 차원에서는 이제 낙태법이 이제 뭐 거의 중단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 majority opinion을 낸 이분들의 이 대법관들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입장은 연방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들을 번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자신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비 웨이드와 1992년도에 나온 그 케이시의 판결을 그러니까 낙태를 허락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연방헌법에는 낙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낙태 권리에 대한 어떠한 간접적인 언급도 없다. 분명히 이제 연방 헌법에 낙태에 관련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1913년 로 판결은 사법권을 과용한 것이다. 그 판결은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판결이다. 그 판결은 적용된 리즈닝도 아주 빈약하고 그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낙태 이슈를 해결하기는커녕 심각한 논쟁과 분란만 초래했다. 이제는 헌법에 충실해서 낙태 이슈를 국민들을 대표하는 각 주의 입법부로 돌려보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대로 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는 낙태에 관련된 법도 없고 네. 그리고 13년도 이전까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각 주에서 국민들이 뽑아놓은 주 의회가 각 주별로 이제 그 낙태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93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면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것도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 해서 나라 전체에 그것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각 주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권리를 뺏어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연방 헌법에는 낙태에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것은 이 프레이머들, 그 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의도는 이거는 연방의 이슈가 아니다. 연방이 다루어야 할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주별로 그 유권자들의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의원들이 주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각 주별로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태의 권리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다 국민들이 수용해온 그런 관례를 이렇게 따르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거고 각 주마다 주민들이 낙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주들은 유권자들이 낙태의 허락을 원하고 어떤 주들은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unborn human being 태아를 unborn human being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죽이는 것이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허락하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주마다 주민들의 생각이 낙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과거에도 여러 번 헌법에 관련된 과거의 판례를 번복한 관례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인데 왜 이것을 뒤집으려고 그러냐.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연방 대법원이 잘못된 것을 잡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은 유권자들이 선출한 그들의 대표들을 통해서 입법할 권리를 빼앗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국민들이 입법할 수 없도록 함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차단했다. 아까 설명한 이제 그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자신들의 대표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법원의 낙태에 관련된 과거의 판결들은 헌법이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멈추지 못했다. 현재 26개 주들은 대법원에게 과거의 판결을 뒤집고 각 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법을 입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판결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그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결이 어떠한 반응과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헌법이 낙태 권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과거의 낙태 관련 판결들을 뒤집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서 그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들을 대표하는 각 주의 입법부가 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좀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초안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낙태를 할지 말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맥락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 합중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주들의 권한은 한국의 어떤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네. 이번 팬데믹 때 여러분 보셨죠? 주지사의 그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주 내의 이슈에 있어서는 지방 이슈에 대해서는 그 주지사나 주의회가 가지는 힘이 연방 그 대통령이나 그 연방 의회가 가지는 힘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헌법을 작성한 프레이머들이 낙태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해서 이것은 그 연방 차원의 이슈가 연방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각 주가 다뤄야 하는 이슈. 그리고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각 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국민들의 생각이 낙태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어 온 이런 이슈들은 이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될 이슈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대표로 선출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입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주별로 다른 그 생각을 이 낙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73년도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이슈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예. 연방 대법원에서 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기로 했다.
마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 반박할 때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이번에 이 이슈가 터진 거에 대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건이 터진 월요일 밤 지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자가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 그 연방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나오지 않은 판결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유출된 것은 이거 심각한 것이 아니냐. 그 유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질문했어요. 네네. 그런데 대답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대로 만약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모든 미국 전체의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종 간의 결혼도 못하게 할 수도 될 수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판결문 이 의견서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이제 좀 들으시기에 딱딱한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도 지금 뭐 척슈머라든지 바로 그날 달려가지고 대법원 앞에 그 계단에 가가지고 의원들 끌고 가서 막 심한 말로 그 대법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면서 당신 크게 이제 당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발언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바로 그날부터 그이 올해 있는 중간 선거의 캠페인 작업을 모으기 위한 이메일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공화당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금하는 이메일을 확 내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간 선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니까 네. 이것을 이용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 사실은 로비 웨이드의 판결의 의미를 잘 몰라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잘못된 내용으로 선동을 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당신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입니까? 공화당 후보를 찍을 것입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론조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모아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측하면서 아마 하원은 적게는 40석에서 많게는 70석까지 공화당이 가지고 올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상원은 11석까지도 공화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경 문제라든지 그 크라임 이슈라든지 많은 이슈들이 지금 그 중간 선거에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집권시켜 보려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번 집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유출된 그 배경에도 또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아요. 일부러 누군가 유출시켰다.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유출했다. 이런 내용도 있죠.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제 지금 그 대법원 내에도 이제 경찰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셜 그에게 이제 조사를 해달라 이제 지시를 내려놨는데 상당히 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직원 대법원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이 한 2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9명의 대법관과 각 대법관들의 그 밑에서 클럭이라는 변호사들 3명씩 있는데 그래서 다 합해봐야 이런 류의 그 문서를 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 내에서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에서 이것을 어떤 의도로 흘렸을까? 물론 이제 양쪽 지정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앞으로 이제 6월 말 7월 초 정도면은 이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흘린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이제 그 한쪽의 생각에는 그 이것이 알려지면은 낙태를 생명을 걸고 이렇게 낙태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이 아마 그 대법관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또 다른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의도라면 지금까지는 일단 성공적인 것 같은 게 지금 양측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뜨겁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전국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주일날 그 어머니 날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요. 감정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 판결의 내용, 의결문의 내용은 잘못된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선동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자신의 베이스를 자신의 지지 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고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번 중간선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냉랭하게 생각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결집하는 현상이 보이긴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본선거가 11월 초이기 때문에 벌써 한 6달 이상 남아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알려지면서 별로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무당청의 사람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 유권자들의 마음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네. 하필 지금 중간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빅 이슈가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의도가 조금 뻔히 보이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일단은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지지층들이 집결을 해서 민주당한테 이번 선거에 유리한 표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너무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일 당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당장 반짝하는 그런 그 효과 때문에 네.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유권자들이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그 이 선거 11월 달까지 이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와서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이건 인플레이션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뭐 이 투자의 기재라고 그러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플레이션이라.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바이든 정권이 우리 정권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5.5%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인건비가 내 셀러리가 그 5.5%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8.5%면은 결과적으로는 3% 정도의 내 그 셀러리가 감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건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네. 그 정도겠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이 이슈만 가지고는 그 당장 뭐 내일이든지 다음 주든지 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뭐 반짝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11월 달에 있는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이 낙태권 판례 뒤집는 내용이 담긴 이 연방 대법원의 초안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결국에는 이 판결이 나오면은 각 주에 이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주리 사건이 터진 후에 이 민주당 측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감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콜 패킹 이거 설명해 드렸죠.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을 더 많이 지금 지명을 해서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상원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필러버스터도 빨리 이번에 없애야 된다. 필러버스터 없애면은 뭐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지금 그 필러버스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연방 차원에서는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입법이 된 것도 없고 낙태에 대해서 그 법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연방 차원에서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제 법원이 내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판결만 가지고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대법관이 설명한 대로 이거는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이 결정권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73년도에 로 v 웨이드의 판결과 92년도의 판결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이번의 판결이 그런 판결이거든요. 네. 뒤집어지게 되면은 그 73년도 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주별로 낙태에 관련한 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이건 뭐 아이가 태어난 후에까지도 지금 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아까 그 내용에 나온 대로 지금 현재 26개 주가 이번에 이 판결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안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개 주에서는 이제 바로 그 법을 이제 입법을 해서 발효를 시키겠죠. 그러면 그 26개 주에서는 낙태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주별로 낙태에 대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의 주 의원들을 선출을 시켰느냐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대표로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낙태에 대한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것이 이제 주의회가 선출이 되고 그들이 이제 각 주별로 법을 만드는 것이죠. 네. 예, 그것이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서로 토론한 후에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네.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이번에 나온 majority opinion 다수 의견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적인 그런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의견이 아니고 가장 연방 헌법에는 낙태에 관련된 어떤 사항도 없다. 억지로 73년도에 나온 판결은 억지로 만든 판결이다. 네. 잘못된 판결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주 원리적인 그런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또 투표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장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어느 누구도 그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의 그 임신모의 그 필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은 그 바이든 대통령을 보여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느 누구도 태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이번 지금 이제 그 예비 선거가 일부 주에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주의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캐티 바넷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아름다우시고 정말 실력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흑인 혼혈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이번 주에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이런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어머니는 11살 때 21살의 청년의 강간을 당해서 저를 임신했습니다. 11살의 어머니가 12살에 저를 낳았는데 낙태의 유혹을 뿌리치고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그 외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도와주어서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주 정말 보람찬 성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낙태만이 솔루션일까요? 여러분 참 우리 물론 이제 참 힘든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의견서에 나오는 것 같이 unborn human being 못해도 생명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그 아이를 원치 않으면은 키우기를 원치 않으면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은 가지지 못해서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입양도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점 하십시오.